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진아입니다. 네, 사회자분 멋있죠? 예, 저희 그 파트너 리더님의 아드님이세요. 예,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굉장히 또 영광입니다. 어떻게 다들 아침은 드셨습니까? 굿모닝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늘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한 ABO입니다. 예. 이제 암회 사업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장했고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다 보니 이래 빨간 자켓이 이제 강의할 때만 입는 자켓이에요. 예, 강의 빨간 자켓 입고 이렇게 한 무대에 또 서게 됐는데요. 제가 부산 강의는 뭐 오랜만에 지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늘 뒷자리에 앉아서 듣다가 또 앞쪽에 서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어떤 메신저의 역할로 제가 앞에 또 서 있다 보니까 가슴이 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참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나름 뭐 좀 준비를 좀 했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 많은 또 동기가 좀 부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도 있지만 많은 어떤 형제 리더님들이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 예. 꼴랑 3명? 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요즘 이거 많이 하시죠? 네. 저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강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마이크도 쓸 텐데. 자, 요즘에 이 지브리 많이 하시죠? 예. 챗 GPT.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웃을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게 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팍팍한 지금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위태위태 하시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소리가 울리죠? 어디서 울릴까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자영업이 굉장히 호황이야, 직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잘 돼라고 들은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수년이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 시기에 경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요즘에 굉장히 이거 뭐 챗 GPT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첫 장을 이렇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 뭐 바로 하는데 그거 뭐 너도 나도 다 하던데 뭐 그거 굳이 그럼 바로 하는데가 아니고 우리가 시대가 변화되는 거에 이렇게 발맞춰 가지 않게 되게 되면 진짜 퇴보하게 되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난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과거에 저런 거 할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오래 사는 지금 같은 시대에 뭔가가 이렇게 핫한 것들이 있던 것들은 나도 해보는 거죠. 그런 거니까 재밌잖아요. 제가 이걸 하니까 그렇게 이 마음이 좀 감성이 좀 생기면서 이빨 웃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세상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망고 웃을 일도 없는데 짜다스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조금 감성이 좀 생겨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고개 숙이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강의에 집중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장을 제가 넣게 되면서 한 장 한 장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고 실물적인 사진과 대비하게 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느샌가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거든요.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삶이 제가 100살까지 살지 제가 120세까지 살지는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100세 시대,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때까지 내가 산다라고 봤을 때 내 삶이 어쩌면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1시간의 상영 안에 이제 꼴랑 30분 지난 건 거라. 이렇게 따지니까 어차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라이프가 영화라면 내가 시나리오 작가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쓰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늘 우울 모드로 그냥 이렇게 비운의 여주인공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내 삶이 너무나 괜찮을 건데 과거의 내 삶도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이게 사진을 초반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딱 30년 전의 사진이에요. 딱 30년 전에 여기 용두산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거기를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20대 중반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소장하는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사진만큼은 내가 절대 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으리라 한 사진들이 몇 장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청청이 유행했다니까요. 유행이 얼마나 돌고 돕니까? 얼마 전까지도 청청이 유행한 거 아시죠? 예. 그때 그 당시의 패션입니다. 청청 화이트 목폴라에 짝퉁 루이비통 이렇게 제가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깔롱을 찌고 다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약간 수채화풍으로 챗GPT한테 부탁했습니다.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것도 나에게는 한편의 또 영화의 한 커트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다 또 생각이 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 잠깐 해볼 텐데 전 어릴 때 사진이 몇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에게 살아계실 때 엄마 나는 왜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노? 라고 물으니까 네가 어릴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진짜 이렇게 막 돌보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할 그런 어떤 내가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 사진도 없고 백일 사진도 없고 뭐 그간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고 뭐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 사진 하나가 담요에 싸져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저 사진을 담요에 둘둘둘 말아서 저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었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는 저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성장해 오게 되면서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육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덕운동장에 엄청 이렇게 대회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육상을 했었고 육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끝날 무렵까지 테니스를 하다가 학교에서 테니스부가 딱 폐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후원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력상 이제 학교가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되게 되고 이제 늦지막하게 공부를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진짜 어릴 때 운동만 했거든요, 운동만. 늘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운동밖에 없어요. 제 DNA 안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박혀져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늦지막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사태가 벌어졌고, 자, 늦지막하게 공부해가지고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찌감치 그냥 빠르게 그냥 여상을 가서 사회에 나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잠깐 기로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깔끔하게 제가 후자를 선택하고 여상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여상을 갈 때 이미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었거든요. 갈 때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는 나 반드시 내가 금융기관에 들어가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상을 선택했었거든요. 웃기죠? 근데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나름 꾸민 거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1, 2학년 때 이렇게 교우 생활을 잘하고요. 3학년 때 제가 반의 반장이 되게 됐어요. 옆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반장이 되게 되면서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귀하게 오는 은행 원서 3장이 이제 정규에 온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받게 되었죠. 예, 그리고 그 은행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조숙해 보이죠? 졸업식 때 이미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식 날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 스피치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또 아끼는 사진 중에 또 하나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은행을 들어가서 딱 91년 12월 15일 광안리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5년 됐겠죠. 예,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아끼는 많은 사진들을 제가 조합을 한번 해봤죠. 왜냐하면 이 모든 컷이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한편의 영화들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놓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럴 때 제가 이제 아메리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 너무 좋습니다. 이쁘든 안 이쁘든 너무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좋고 30년 전에 제 모습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30년 이후의 제 모습도 당연히 마음에 들겠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감성은 별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MBTI가 ENTJ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머리형 스타일이에요, 저도. 근데 이런 어떤 감성이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와 관계하거나 소통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앞으로의 내 삶도 이런 커트를 만들어서 편집화시켜 봐야지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예.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멋진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아니면 어떤 여행의 한 부분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부모님이 제 20대 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저는 고아가 된 상태죠. 네,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이제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아버지가 암으로 이렇게 그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5년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4년 7개월 만에 재발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가정 경제가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평생 벌어놓은 돈들을 병원에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횟수로 2년, 아직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이어서 이렇게 지병을 딱 받게 되게 되면서 어머니가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과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압축되는 그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제가 있었거든요. 늘 병원에서 잠을 자고 제가 은행에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억들이 참 잊혀지지 않는 어떤 시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건강 염려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해야 되겠다. 진짜 건강할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엄청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하는 굿모닝 다 하고 오셨을 텐데 이 굿모닝이라고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이렇게 입을 헹구시고 그다음에 물을 한 잔 드시고 나한테 맞는 좋은 유산균, 개인 맞춤 유산균과 함께 이 프로틴 쉐이크를 먹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데일리 성형을 하실 수 있어요. 매일마다 성형이 가능한 건강 성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도 배우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내 건강이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네트워크화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다 하셨을 거니까 제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생활습관의학이라고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신 거예요. 밀가루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칼국수를 직접 이렇게 반죽해가지고는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밀가루 드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트럼을 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그렇게 속이 불편하다 하셨는데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니 위암이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위암 2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고 한 5년 지나면 괜찮을 거다 했던 그 의사 말이 사실은 뭐 이렇게 현실이 안 된 거죠. 그런 거니까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 중심적인 어떤 의학, 여태까지는 그런 어떤 의학이었죠. 우리의 바이오는 거기에 모두 다 몰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지금과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바이오는 뭘까요? 결국은 뭐냐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식습관 늘 잘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가꾸거나 잘 내가 관리하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많이 어떤 이 속에 그 기존의 의학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된 지금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네 번째 아메이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만났던 아메이는 91년도에 제가 아메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아메이는 은행 친구로부터 들었거든요. 경주 세미나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가 진짜 뭔지 하나도 몰랐고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도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너희끼리 가라 하면서 이랬어요. 제가 안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관심 상태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고요. 두 번째 아메이는 몇 년이 지나서 앞집 언니로부터 더블X 정수기로 제가 아메이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 좋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의심이 갔어요. 내가 사주면 지가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뭐 정수기는 뭐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뭐 더블 액션 하나 살게요 언니 이러면서 그 반도 안 먹고 제 버렸거든요. 왜 버린 줄 아세요? 씹어 먹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1도 가이드가 없었거든요. 그냥 좋아. 그냥 너무 좋아. 우리 남편 먹이도 너무 좋아.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저희 남편한테 그때 당시에는 비타민이 정제가 거의 다가 좀 씹어 먹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씹어 먹으면 돼. 엄청 좋은 거래라고 줬는데 저희 엔드가 뭐 이런 비타민도 있나 이러면서 막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서 일단 그 폐기가 된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무관심과 어떤 의심적인 부분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세 번째 하면은 제 은행 선배 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은행을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출산 휴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추가 수입 50만 원을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아야 직장 다니면서도 추가 수입 50만 원 만들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가지는 추가 수입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저한테 얘기할 때 언니 저 아메이 다 알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언니 아메이 다 알아요 언니. 제품도 써봤고 다 알아요 언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언니. 그래서 제품만 좀 쓸게요. 이러면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한 8만 원 정도를 주문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온다고 저희 집에. 그런 언니가 너무 불편했고 좀 너무 싫더라고. 아 왜 자꾸 저러지? 왜 저걸 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온다 그러지?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는 아메이가 되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이런 무관심 의심일 때는 아메이가 검정 비닐봉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듯한 제 느낌에 나한테 왜 저런 걸 하라고 그러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번째 만났던 아메이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추가적인 어떤 소득 때문에 일을 찾고 있을 때 아메이가 오게 된 거예요. 제 친구의 언니로부터 아메이를 듣게 되었죠. 근데 그 언니는 저에게 사업 설명을 리얼하게 했거나 제품을 집요하게 얘기했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계속 자기 꿈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결핍돼 있는 제 상태가 어떤 그게 되게 언밸런스한 어떤 메시지였지만 호기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왔던 아메이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홈미팅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반복해서 그 강의를 좀 듣게 되게 되니까 어느샌가 관심이 좀 가져지더라고요. 제품에 먼저 관심이 가져졌고 그다음에는 사업에도 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늘 그 홈미팅을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아메이나 해볼까 그냥 막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해볼까 하면서 막. 근데 막상 또 집에 오면 또 뭐 못하겠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교육 안에서 제가 확신이 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저 검정 봉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이거는 나의 의지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 안에 있는 이 교육 안에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해안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런 장소로 왔는데 야 다 똑같은 얘기고 뭐 사람만 바뀌고 아이고 나는 막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이거는 지금 검정 봉지로 보여서 그래요. 네, 그 검정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팔로우하시고 여러분들을 후원하시려고 하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스폰서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될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안에 지금. 근데 지금은 공개된 비밀처럼 다 밝혀졌단 말이죠. 자신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핑계거든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이 어떤 좀 이렇게 관심으로 가는 어떤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메이를 늘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누구에게 이 사업을 듣는지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해 듣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뢰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이 사업을 듣게 되게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인쇄 수입이 되느냐는 거죠. Where? 그러면은 이런 걸 들으려면은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고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when? 언제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what과 where가 when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who가 다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그걸 전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폰서님이 신뢰가 없으면 저 과정이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신 스폰서님이 진짜 신뢰 있는 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Y가 생기기 시작하게 돼요. 저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어떤 제가 이렇게 확신이 약간 들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들게 되니까 이게 Y로 싹 바뀌게 되면서 꿈이 딱 되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시키는 그 하호적인 방법적인 것들을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제 안에 있던 그 질문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답을 또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후가 되어졌어요. 어느 누군가에 전해주는 누군가가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비즈니스를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계속 이렇게 알려나가는가. 예, 그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진은 다이아몬드라고 표기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가 왜 건강을 썼냐면 저는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 건강한데 돈이 없어. 그럼 나 일할 수 있잖아.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건강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을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먼저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살아갈지도 모르 이렇게 오래 사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병을 가지고 병원에다 돈을 갖다 주거나 제약에다 돈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지리하게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소득은 내 삶의 퀄리티를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준비된 노후입니다. 당연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노후는 좀 준비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밝은 미래. 결국은 니네 인생은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떤 환경을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행복한 여가 생활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그래도 여가 생활 한번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제 지인들 중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대요. 우리 300만 원만 너무 살 것 같죠?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예전에 300이면은요, 과거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여가 생활은 진짜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자, 마지막은 가치로운 자아 실현이에요. 제가 이 6가지를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스펙터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게 되면 결정적으로 안 되어지는 게 여기가 안 돼요. 나 건강해. 아침 저녁 운동한다 이거. 나 먹고 사는 거 준비해놨어. 나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 애들 괜찮아.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얘는 안 되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가치로운 자아 실현을 뭘 하냐, 뭘 할 계획이냐 했더니 아이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안에 이 6가지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럴까 싶어도 제대로 알아보시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 6가지의 비전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건강한 어떤 삶, 내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멋진 어떤 여행과 같은 어떤 삶, 네, 진짜 한편의 어떤 여행 같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6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 한 5가지만 제가 한번 보일게요. 첫 번째는 저도 너무 무섭던데 만약에 내가 저기 서서 묻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물 산불. 어떻게 이렇게 지구촌이 이렇게 미친 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산불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썰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냐면 지구가 아파요 지금. 지구가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인 내가 충분한 어떤 비전과 가치와 무슨 철학이라는 어떤 의미를 내면 깊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다 함께 힘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이 지구를, 넘겨줘야 될 지구를 우리가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첫 장을 이걸 했잖아요. AI. 지금은 챗 GPT가 완전 대세죠.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가셨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찝찝해 느낌이.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자, 챗 GPT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50대 여자다. 난 자본금이 없고
내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다. 나는 경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천해달라고 챗GPT한테 디테일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10가지 정도의 직업군이 나와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메이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아들이 도와주네. 그래서 챗GPT가 몸을 입게 되게 되면 몸 안으로 챗GPT가 들어오는 거죠.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같이 걸어 다니면서 얘네들이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트랜스포머도 있고 스타워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로봇 나오잖아요. 그게 가상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대세인 지금이지만 결국은 인간이 인공지능이구나.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전부 다들. 92년 이 무렵에 인터넷이 상용화될 때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몰라. 어려워가 아니고 배우셔서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같이 물려서 가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속,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특히 부산이 심각합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인 반, 바다 반. 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사는 이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는 불임까지 유발한다는 저게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들 수경야채 이런 거 좀 좋다고 많이 사시죠? 수경야채 뭐로 이렇게 재배하시는지 아시죠? 수경야채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믿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람 한 명 안 보입니다. 로봇 수만 대가 투입되어서 현대차,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미국에 돌아가는 이곳, 현대차가 미국에 새로 지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설죠. 사람은 없고 로봇 팔만 가득합니다. 로봇 개 2마리가 용접이 잘 됐나 검사를 하는데요.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실제 공장입니다. 우리 일자리 이대로 사라질까 걱정도 드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울산 공장 2개 부지 땅에 지은 초거대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공장 내부 마치 SF 만화처럼 로봇만 그득합니다. 로봇이 찍어낸 부품을 자율이동 로봇이 운반하고 용접부터 도장, 결합까지 모두 로봇팔이 담당합니다. 로봇에 달린 눈이 한 대당 5만 장을 찍어 실이 잘 됐나 감시도 하는데요. 사람이 관여하는 건 극히 일부, 이 복잡한 시트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최종 검사에만 인간 노동자가 개입합니다. 신기술, 로보틱스나 AAM 이런 쪽으로 좀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노동자는 88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0대 이상을 만듭니다. 울산에 비하면 생산량당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이 가장 최근 영상이거든요. 4월 8일 날 방송이 나온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쉽게 얘기해서 벌어 먹고 살아왔던 많은 어떤 직종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라지는 직업, 다시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에 대한 메시지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만큼 또 몇 년이 또 지나갔는데도 나는 그 흐름에 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점검이 되어져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진짜 똑똑한 어떤 분들이 창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영화,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세상이 진짜 되겠나? 라고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거 보셨죠? 저 그런 세대니까. 되게 이렇게 애정하는 어떤 만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로맨스 영화보다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스타워즈라든지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보고 있으면 와, 미래가 진짜 저렇게 되는 게 맞나? 에이, 저 가상 아이가 저거 저렇게 되겠나?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차가 나올 판국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상상을 통해서 호기심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은 상용화가 되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어떤 삶 안에 녹아나 있는 우리의 수입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관점을 좀 바꾸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20, 30대들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0, 30대들 이래요. 언제부턴가 3포 세대라 그랬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 그랬거든요. 어때요 지금? 지금 9포 세대라 그럽니다. 출산, 집, 경력, 희망, 취미, 인간관계, 신체 건강, 외모, 내가 외모에 지금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포기해, 다 포기 그냥.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거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고민들을 20, 30대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40, 50대는 어떨까요? 자, 변수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느 직장도 나를 너 평생 우리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너 살면 돼. 일하면 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줄게. 이런 데는 없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0대, 요즘엔 조기 한 40대 뭐 중후반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앞날이 까마득하기도 하고 야, 내가 지금 좀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도 그 끊어질까 불안한 그 임시소득에 대해서 다들 엄청 불안해 하십니다. 이게 우리네 남편이고 우리의 또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노후를 은퇴 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은퇴 빈민이 될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이 많죠.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 얼마 나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사고를 조금만 딱 바꾸게 되면 나 지금 소득 많아. 나 한 달 1,000만 원씩 벌어. 하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씩 버는 것이 이게 수입이 아니라 연금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생각의 어떤 전환점으로 내가 또 다른 뭔가에 눈을 뜰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0, 50대 남성들한테 너 고민이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하는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답니다. 40, 5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만한 일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제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뭐 사는 것도 여유가 있고 괜찮던데 계속 이제 이렇게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쓰려고. 남편에게 계속 돈 달라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쓰려고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도 못 하고요. 나이가 들면 그것도 못 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40, 50대, 저도 이제 50대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가 지금 굉장히 절실할 때라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달리 지금 돈 버는 시기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진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 40년, 50년 정도 되는 이 은퇴 후에 이 시간들을 도대체 우리가 돈을 버는 저 시기 때 얼마를 벌어서 쓰고 비축해놔야 이 쓰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겠죠. 100세까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입니다. 자,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준비라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금 흐름 사부면이거든요. 각 구간 대부분은 전보다 95% 영역에 다 들어가 있죠. 저도 그랬었고, 직장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문은 퇴직입니다. 퇴직이죠. 근데 그 퇴직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조기에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면 나는 가늘고 길게 갈란다면서 끝까지 붙여서 정년까지 가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래도 그만두고 나게 되게 되면 소득은 제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그렇게 재테크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0%의 어떤 승률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직장을 나오게 되게 되면 대부분이 전부 다 뭘 하냐면 돈을 투자하는 자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영업 초토화거든요. 제 주변에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 임대료도 못 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는 거예요 진짜.
근데 문을 닫지는 못하고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자, 자영업들은 결국은 파산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어떤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단어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점검이 좀 명확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음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장인과 자영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따박따박 나오는 인세와 같은 소득, 그 자산과 같은 소득을 굉장히 많이 원하죠.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가들이 그런 소득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저희 시가 쪽에 이제 그 장유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장유 계곡에 그 이태리 식당 에스키스라고 있거든요. 엄청 큰 식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 그 모델이랑 비슷하게 생긴 언앤드라고 있어요. 그 저희 당숙부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대한 꿈이 있으신 분이야. 호텔 사업도 생각하시면서 원대한 꿈이 있으신 분인데 그 투자하는 비용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현대자동차 부품 그 공장을 석임에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서 엄청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재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서 돈을 불리게 만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눈 하나 깜짝, 이 불경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더 추진하시더라고요. 아, 사업가구나.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돈이 발생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재투자해가지고는 돈을 불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많이 배우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언감생신 제가 뭘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영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향이 색깔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이 만든 소득과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또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갖춰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업가로서의 또 다른 어떤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이 또 벌면 또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가 결국은 돈을 불리는 거기 때문에 개미 자본가들은 결국은 제로섬이죠.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너무 괜찮지 않겠어요? 다들 그거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막연하게나마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때까지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변수가 또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변화하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지금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길을 조금 세우시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2090년이 되게 되면 이게 미래 계급 전망이거든요. 99.997%는 단순 노동자 계급이래요. 프레카리아트 계급.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계급이 지금처럼 AI가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 연예인들 드라마 하나 찍고 나게 되면 회당 뭐 어마어마하대 몇 억씩 받대요 보니까. 이런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스타가 0.002% 2계급이랍니다. 자, 근데 1계급이 안 돼요. 제일 상위에는 뭐냐면 플랫폼 등의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플랫폼 잘 보시는 거죠. 요게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이게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이 카카오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떤 것도 만들거나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소비자와 고객과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어떤 플랫폼 역할을 이 카카오가 하는데요. 카카오의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회원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그 회원이 자산이 되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지금 휴대폰 안에 카카오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어르신들도 전부 다 카카오톡 다 하시대 이제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은행 다 거래하시고요. 거기 들어가서 택시 다 부르시고요.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뭐 다 하시던데 보니까 음악도 듣고. 예, 이런 시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플랫폼과 아메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자, 이 세계적인 명품, 생필품, 이 제품들은 아메이 회사가 다 만들어줍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제품을 써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ABO가 되어졌죠. 회원이 되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이 좋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저를 거쳐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는 사이트인 거죠. 제가 중간에 연결하는 사이트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그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게 되면서 그 제품을 또 쓰게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저희들도 뭘 만드는 거냐면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현상은.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산, 회원을 만드는 거죠.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맞춰져 있는 그 헬스 앤 웰리스 시장,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짓게 되게 되면서 회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처럼 자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 회원가입도 안 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을 텐데 본인들이 이 중간에 있는 연결자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과거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팔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또 찾아가야 되지 않나, 내가 뭐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의 아메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도 못하면 앞으로는 못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걸 기회를 잡는 가장 절묘한 찬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소비를 통한 경험, 그것을 공유하고 연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느끼고 추구하는 행복은 모두 다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경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떠올려 보세요. 힘든 노동이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었나요? 사업가, 투자가들이 자면서도 돈을 버는 동안 평범한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어쩌면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양동이를 치고 우물에서 물을 옮기는 삶처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위치만 켜면 물이 나오는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라고. 많은 자본금, 특별한 기술력, 높은 위험 감수. 하지만 아메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법은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자본 없이 꾸준하게 자신만의 수익 구조를 키워나갈 수 있죠. 창업에서 살아남기 힘든 대한민국에서도 아메에는 오랜 시간 전 세계에서 발전시켜온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이 거치는 수차례의 유통과 마케팅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 내 주변 사람에게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제품도 환불해주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도입해 부담 없이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과 사람,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휴머니티 비즈니스. 힘든 노동과 미래에 대한 부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의 미래와 행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삶. 평범한 사람도 용기 내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아메이가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까지 한국 아메이. 네,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 안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래 이 영상처럼 내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결국은 이 회사가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원해주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정해지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영상 하나에서 다 주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고 이 영상 요거 그냥 퍼다 나르세요. 말을 해가지고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소비자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팔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챗 GPT는 아나? 이래 물었어요. 그 뭔데 그게 하면서 아, 저 머리 아픈 얘기는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좋은 제품 써라 이렇게 하고 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한 기업이 보통 이게 평균 수명이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아메 회사가 벌써 이제 65년이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유트리라이트 아침에 다 더블엑스 드셨죠? 유트리라이트가 이제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만 가지고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회사가 처음에 두 창립자로부터 시작이 될 때 참 너무 메시지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사람과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이 환경에 해가 되는 거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에게도 하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기회를 가진 거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 제품은 대부분 전부 다 자연분해성 제품입니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물로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72시간이 지나면 물이 돼버린다고요. 환경 오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태우게 되게 되면 다 재가 되어버리는 것들 용기들을 쓴다는 거거든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어떤 재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어떤 충격 방지용을 썼던 한때 우리 많이 썼던 그 스티로폼 아직도 쓰는 데가 있대요 보니까. 그 대신 자연분해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들. 사실은 이게 언제적의 이야기입니까? 예, 60여 년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작부터가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라는 거. 우리도 잘 살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진 회사고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어떤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메이가 지금 제안하는 우리의 가치는 뭘까? 헬스 앤 웰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커뮤니티 자산, 공존의 실천 이 6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가치적인 걸 제안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이는 제품들은 아메이 제품이네가 아니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엑스포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접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거 모든 것들이 엑스포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유전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유트리라이트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리 이 모든 제품들이 전 세계 글로벌 넘버1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아메가 제품은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유트리라이트가 참 특별하다라는 거를 그 기업의 어떤 90년의 역사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방송에 다 오픈이 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많이 보셨겠지만은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건기식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퀄리티는 끝났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사 농장, 유기농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식물을 가지고는 그 식물 안에 있는 식물의 영양소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 식물의 영양소가 인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유의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과학적인 연구가 다 끝났죠. 활자화시켜서 카탈로그에 표기한다는 것은 검증이 끝난 거예요. 예, 안 된 거를 표기하면 불법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 더블엑스가 그 대표적인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더블엑스 다 드셨죠? 네. 자, 유트리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연구활동 대표적인 3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뿐만 아니라 이 DNA 어떻게 비타민 미네랄제가 이런 어떤 종합 영양제가 한 인간의 그 DNA 건강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가 활성산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DNA가 이렇게 변이가 되면서 꼬리가 길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나 딴 거는 못 하겠고 나 더블엑스만 먹어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더블엑스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먹었는데도 엄청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석 달을 먹어도 모르겠다는 거야. 난 모르겠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분 몸 안에 있는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틸라이트는 여기까지 진보적으로 완전 이제 상용화시켜서 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는 이 장이 제가 지금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 평생을 번 돈들을 병원에 제약회사에 다 갖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야, 언니, 나 소화가 잘 안 돼요, 언니.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된 거예요. 32살. 근데 계속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가 따갑더래요.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지. 간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해운대 백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멋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병원을 갔어요. 가니까 위암 4기 말. 그래서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입원했어요. 위 절제하고 식도와 십이지장을 연결짓고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무려 보험에 막 연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걸어놔야 뭐 돈이라도 나와야 치료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시대도 저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결국은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5살짜리 딸내미 하나 두고 갔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벌어놨던 신세계 백화점에 명품관이 있던 애였거든요. 자기가 번 돈들은 그거 다 병원에 다 갖다 줬어. 제약회사에 다 갖다 줬다고.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지금의 우리의 바이오는 제약이었죠. 근데 그 속에 이 바이오 속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는데 돈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로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냐면 이 밑에 영역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헬스와 웰리스 시장. 앞으로의 바이오는 헬스입니다. 건강이죠.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서 진짜 키가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이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한때는 인간의 유전자를 정복하게 되면 생로병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90년대 때 초반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90년대 그 무렵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2003년인가 2000년도 초반에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결국은 뭐냐면 실패. 생각보다도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가 너무 보잘것없이 작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가지고는 인간의 질병을 정복할 수 없는 거지. 그 한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쫑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또 연구를 하게 되었겠죠. 자, 이제 뭘 연구하게 됐냐면 이런 거야 그런 거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다가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데 일란성은 똑같단 말이죠. 같은데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고 그 보았더니 엑스포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쓰는 공기, 내가 먹는 영양제, 내가 하는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에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게 되게 되면 좀 더 내가 건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 퍼펙트한 거는 2014년 이미 아메이가 스탠포드 대학에 하나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지원을 해가지고 이미 엑스포점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연구를 하게 되니까 여기도 구멍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도 구멍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쌍둥이는 유전자도 똑같고 엑스포점도 거의 다 같은데 그들의 환경이 다 같다고 봐요. 근데도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하고 한 사람은 암에 걸리고 한 사람은 암에 안 걸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또 왜 그런가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사람의 분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생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쥐에게 주입을 시켰더니
뚱뚱한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넣었더니 뚱뚱해지고 날씬한 사람이 미생물을 넣었더니 날씬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는 뭘까? 이 엑스포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엑스포좀, 마이크로홈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쩌면은 불로장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헬스 제품, 내가 좋은 어떤 제품들을 막 먹는데도 누구는 반응이 있고 누구는 반응이 없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속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생물에 다들 마이랩 검사하셨죠? 다 하셨나요? 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차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엑스포좀이 바뀌고 유전자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 영양제를 먹었을 때 비반응군이 반응군이 되고 반응군이 슈퍼 반응군이 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분은 쌍둥이입니다. 이제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달라요. 얘네 둘도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것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어떤 세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비타민 C도 이제 개인 맞춤하는 시대죠. 다 이제 개인 맞춤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모양새가 비슷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똑같이 유산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에 자기 미생물에 맞는 유산균을 먹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헬스케어 4.0 시대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고, 좀 이따 지오셉 대표의 짧은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가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3년 이후에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될 건지를 미리 안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에 엄청난 돈웅덩이가 묻혀 있는데 여기에 수도꼭지를 여는 가장 큰 키가 뭔지 아세요? 타임머신을 만들면 돼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면 돼요. 3년 뒤로 가서 타임머신 타고 3년 뒤에 가서 제 건강검진 기록부 딱 보고 오죠? 저는 거기에 완전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 너 3년 뒤에 근육량이 이렇고 너 3년 뒤에 이런 병 걸리더라. 너 3년 뒤에 용종 5개 뛰더라. 너 3년 뒤에 혈당 이만큼 갔더라. 이런 식으로 너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런 운동하고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끝판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6개월에 한 번씩 변하는데 이 변화의 주기가 갑자기 튀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는 게 이 튀는 타이밍이 특정 질병에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이 튀는 지점의 알고리즘을 빌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만 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몇 년 뒤에 무슨 병에 걸릴지를 저희가 알기 시작해요. 그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라이프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 조절하는 플랫폼이 이제 10월 달에 또 들어오죠. 웰네스랩이라고 하는. 마이 웰네스랩과 마이랩이 합쳐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전자 엑스포점을 완전히 관리하는 게 웰네스랩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 조절하는 게 마이랩이에요. 이 두 개의 융합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건강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이 모든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열리는 거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아메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달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11조를 들여가지고 1년에 3,000개씩 모아서 10년 동안 3만 개를 만들었어요. 이에 질세라 우리나라가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2대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돈 들여서 3,000개씩은 못하니까 1년에 1,000개씩 매년 수십억을 써서 1년에 1,000개씩 해서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어요. 7년 동안. 저번 달에 아메이가 한 달에 6,000개를 모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이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정부기관이랑 같이 6년 동안 모은 걸 아메이가 저번 달 한 달에 모았다니까요. 이게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다가오는 세상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메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20년 독점을 아메이에게 드리고 이런 플랫폼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데는 아메이밖에 없다.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교육할 사람이 없어도 안 돼요. 아메이는 그게 100만 명이 있어요.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랑 DB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야, 아메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B가 있다며. 아메이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있다며. 예, 요까지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압축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은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도 35년이 넘었죠. 이 제품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마 제품이 좋은 걸 아시는 분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스탠 하나마저도 316ti 이 스토리 아십니까? 이 스토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기가 차요. 그래서 진짜 스테인리스 안에서 이렇게 철강 회사 안에서 진짜 몇 %도 안 나오는 제일 최고급 스텐이거든요. 티타늄과 몰리브덴이 들어가져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조리도구로 요리하는 것들. 자, 제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아메이 제품들은 스폰서님을 통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죠. 이번 달에 또 이렇게 리플렉서 반사 기계죠. 요것도 프로모션이 또 들어가고 또 25센트 라이더는 또 다음 달에 또 프로모션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제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 쓰는 거죠. 내가 엑스포점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그 마이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불로장생의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건강을 내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의 3년 후에 내가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는지도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갔다가 딱 5분만 딱 더 쓸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원리는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은 원래 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브랜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브랜드를 바꾸게 되고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바꿈으로 인해서 그 바꾼 것을 나에게 오는 그 감동을 그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을 공유와 연결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죠?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벌고 그냥 뭐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수입원이 필요한데 그 경제 활동이 필요한데 과거의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라 지금의 앞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는 그 경제 활동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기면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죠. 스폰서님들이 도우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구도로 만들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캐시백과 그리고 럭키박스 선물 박스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만들게 되면 이 그림이 그대로 복제가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월 캐시백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네트워크이거든요. 뭘 전할까요? 그들에게. 나 안 한다. 내 안 쓴다. 하는데 자꾸 가가지고 야 쓰라.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미래에 관심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컨택하고 그분들에게 기회와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그대로 또 복제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1년 12달을 유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리더십 여행, 내년에 가족 여행이거든요. 여행 가시게 되고 연말 보너스도 함께 또 주어지게 됩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완전히 가난과 이별하는 네트워크예요. 월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그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 6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안에 이런 네트워크의 구도를 만들려고 다 함께 시스템에서 배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인쇄 수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너무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끊임없이 또 노력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안정성, 지속성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결국은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어진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정말 이 시스템 속에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사업도 인생도 계단식의 성장이더라고요. 내가 인생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뜻하지 않는 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 이 사업을 하다가도 해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그 벽에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럼 벽에 부딪히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벽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기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데 뭘 도전하냐면 벽을 요렇게 밀으니 그 벽이 다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속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고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희일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비전, 내 삶, 내 라이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지금부터 나의 어떤 후반전의 내 삶,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갈 수 있는 이 삶, 내가 꿈꾸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이 삶, 여러분들 모두가 그게 가능할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비전 보너스와 비전 트립을 향해서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 2장인데요. 이 10가지만 되뇌이면 어떤 인간관계도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 롱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큰 어떤 난제는 뭐냐면 지 감정이에요. 지 감정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어떤 때는 좋다고 어떤 때는 아닌 거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을 수가 없어요. 나의 감정과 생각 컨트롤을 못하게 되게 되면 아메이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관계도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리치 디보스 창립주가 얘기했던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강력한 10가지 말,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한번 되뇌는 겁니다. 자기 전에 되뇌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5분 더 썼거든요. 자, 끝나기 전에 파이팅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강력한 10가지 말 시작.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화이팅!